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생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이론들 좀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기대값 분산 주어져 있을 때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산 구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이 좀 잘 되어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제곱의 평균 요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분산에다가 평균을 제곱한 값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5 더하기 5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25가 될 거니까 계산 결과는 얼마? 100 이렇게 좀 깔끔하게 처리돼가는 자 분산 구해가는 절차에 대해서 학습이 되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평균 제곱의 평균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뭐 변수 변화를 좀 물어본 거죠. 자, 기대값 2분의 1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됐고 분산 또 물어봤는데요. 2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이 부분들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2분의 1 기대값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 제곱해서 4 4배의 분산값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ax 플러스 b 이렇게 좀 기대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a 기대값에다가 더하기 b 이렇게 처리해가는 부분들 학습되어 있는지 그 다음 분산 좀 ax 플러스 b 이렇게 또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a제곱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이론들 좀 적용해서 딱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이 또 10이라고 나왔으니까요. 5 더하기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분산이 또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럼 뭐 4배 처리해주고 분산을 하면 되죠. 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100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8이 나오겠고요. 여기가 이제 30에 이제 1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128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뭐 분산 구해가는 절차는 1번에서 이미 학습된 거니까요. 뭐 그 부분 좀 적용해주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변수 변환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좀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평균, 모표준편차 가르쳐져 있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하였습니다. 그건 표본 평균 x 바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또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변수 변환 형태로 해서 3 x바 마이너스 3 처리됐고 바리언스 2x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일단은 변수 변환 식에 의해서 자 이렇게 좀 계산 결과 4배의 바리언스 x바 이렇게 좀 처리해서 결과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대값의 평균은 모평균과 결과가 서로 어떻고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게 되면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처리된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되어 있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모평균하고 똑같을 거니까, 모평균이 이제 25로 되어 있으니까 25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75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배 해주고요. 와우. 요 부분 되어 있는데, 모표준 편차가 8이란 이야기는 이제 크기가 4인 표본을 끄집어냈으니까 4분의 표준 편차니까 이걸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6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약분해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그러면 72에다가 64를 이렇게 좀 더하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136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점검을 해가는 자, 이렇게 오른쪽에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구해가면 모평균하고 같아지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게 되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이미 좀 공식으로 좀 딱 정해져 있는 이 형태들 학습이 좀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35, 분산이 25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자, 40부터 45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평균이 35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40부터 45까지 이때 확률을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넓이가 곧 확률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연속 확률 분포의 이론인데 우리가 이제 이 넓이를 좀 구해갈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를 좀 이용해야 되겠고 표준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시그마분의 x-m 이런 표준화 과정을 거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40보다 크거나 같고
변수 x가 그다음에 45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게 되면 z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표준 편차가 분산이 25였으니까 표준 편차가 5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40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겠고 5분의 45 마이너스 35 이런 형태로 계산해서 처리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뭐 계산하게 되게 되면 그럼 좀 어떻게 좀 처리가 됩니까? 계산하게 되게 되면 저 z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쭉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갔을 때 z값이 1 요 넓이를 구해보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가 좀 제공되어 있으니까요, z값이 이제 1일 때 2일 때 이런 결과들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0.477이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0.341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는 빼니까 9가 되겠고 빼니까 6에서 빼니까 5가 되겠죠. 59 뭐 이 형태로 가니까 1359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뭐 정규분포의 뭐 가장 스탠다드한 기본적인 그런 문제 패턴을 좀 취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이론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좀 더 까탈스러운 응용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모평균, 모표준편차 그렇게 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평균이 x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평균에 대해서 신뢰 구간 열심히 좀 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신뢰 구간에 대한 식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뢰 구간 어떻게 구해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한 표본평균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을 좀 더하기 한 값. 물론 이제 좌변은 좀 빼기 한 값. 자, 이런 형태를 통해서 구해간 것이 이제 신뢰 구간이 되겠죠. 이 좌측 값이 A, 우측 값이 B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개의 값을 더하기 하게 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된 부분들이 상쇄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라는 것은 2배의 X바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지금 38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값은 또 그럼 뭐 X바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뒤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 x파는 뭐 19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B값은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뭐 이거 계산하니까 19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Z 부분들이 이제 95% 신뢰 구간이다. 그럼 0.9가 되는 그 Z 값은 1.96이었으니까 1.96. 그 다음에 49개의 크기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7분의 처리되겠고 뭐 표준 편차가 3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요? 27이 14에다가 7, 8이 5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되겠습니다.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9. 그동안 38이 24 그러니까 8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B 값은 이제 19.84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더하기 해라. 그럼 x바가 또 19였으니까요. 38.84 이렇게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신뢰 구간 해서 나왔는데 지금 뭐 뒤에 이제 살짝 좀 표현들 다른 거 뭐 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특색 있는 형태로 좀 가려고 좀 문제 자체가 좀 노력을 기울였는데 뭐 그런 부분들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 구하는 이 식 자체가 완벽하게 우리가 좀 정리되어 있다면 뭐 저 정도 변형된 거는 뭐 가볍게 좀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구간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식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홀수인 공의 개수를 확률 배수 x라고 하겠다. 오호호, 그런가요? 2, 4, 6 짝수가 있겠고요. 홀수 1, 3, 5, 7 이렇게 홀수가 뭐 4개까지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4개의 공을 꺼낸다 라고 돼 있으면 아무리 못해도 뭐 하나는 좀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죠? 짝수공 개수가 3개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이런 형태에서 뭐 합이 1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전체는 공이 7개가 있는 곳에서 지금 4개의 공을 꺼내는 거니까 뭐 분모는 그냥 뭐 7 컨비네이션 4 이렇게 계산해서 한 방에 좀 써놓으면 되겠고요. 분자분만 열심히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요, 이거 뭐 4개 다 구하면 안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은
px가 이제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확률 변수 자체가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2일 때 하고 확률 변수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이 확률들을 계산해서 더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개만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홀수 개수가 두 개다. 그러면 4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골라내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4개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짝수도 2개를 좀 골라야 되겠죠. 3개에서 좀 2개를 골라서 넣는 이런 가지수 3개다 그러면 4개의 공에서 3개를 골라야 되겠고 짝수 또 하나가 필요하죠. 3개에서 하나 이렇게 골라놓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요. 분모는 7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니까 7 컨비네이션 3이 될 거니까 7, 6, 5에다가 3이 이렇게 해서 6이 사라지는 거니까 35분의 해서 한 번에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4 컨비네이션 2가 6에다가 6 곱하기 3 더하기 그럼 4 곱하기 또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35분의 3 공통에 10 곱하기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5로 좀 약분이 되는 건가요? 5로 좀 약분이 되죠? 5, 7, 35, 5, 20이니까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체 계산 결과는 7분의 6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 1일 때, 4일 때도 뭐, 구해가면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구해줬습니다. 됐죠? 자, 이제 확률 분포표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가장제 단원에서 골격이 돼가는 핵심적인 그런 이론들을 연습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7번 문제 이어집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논의 수가 5의 약수인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 구하라고 했네요. x-1이 절대값이 1이다 이렇게 되면 x-1이 1인 경우와 x-1이 -1인 경우 그럼 확률 변수 x는 2인 경우하고 확률 변수 x가 0인 경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p 절대값 x-1은 1 이런 부분을 구해달라 이런 뜻은요. 확률 변수 x가 0인 경우와 더하기 확률 변수 x가 얼마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주사위를 뭐 3번 던졌는데 5의 약수는 그러면 1하고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개 중에서 2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3번 중에서 나오는 횟수가 없다. 3분의 1이 없으면 3분의 2가 3번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럼 3번 중에서 2번 나와라. 3분의 1이 2번 나오고 3분의 2가 한 번 나와라. 이런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분모는 3의 세제곱 되는 거니까 전부 27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앞쪽은 8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3, 그 다음에 여기서 2 있으니까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이제 27분의 14 해서 계산 결과가 얻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무엇을 구해가는지 확인하는 과정 먼저 해서 정리 좀 해놨고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뭐 3번 던졌는데 5의 약수의 눈이 뭐 그럼 이제 뭐 나오지 않을 때 하고 2번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걸 이제 반복해서 나왔을 때 이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뭐죠?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확률을 모두 다 구해가면 이제 확률 변수의 뭐 분포로 가게 되면 좀 그럴싸한 이론이 되겠지만 지금은 맨 처음에 이제 뭐 분포 이론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산해야 될 것은 뭐 독립시행의 확률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7번 마무리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도 있네요. 또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건 좀 내용이 좀 복잡해지면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면 되겠죠. x라는 것은 평균이 12 이렇게 되는데 6부터 15까지 요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고요. 변수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평균이 27 처리가 되어 있는데 a는 어디인지 모르는데요. 39라고 되어 있는 거요? 우와, 39 숫자가 좀 엄청 큽니다. 자, 39까지 이렇게 돼서 좀 확률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는 좀 어디인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확률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항상 뭐 넓이 이런 부분들을 뭐 구할 수 없는 거니까 표준화 과정 z는 시그마분의 x-m 이런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좀 살펴봐 봐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x라는 변수는 표준 편차가 3 되어 있으니까 3분의 이렇게 처리해서 뭐 한 번에 계산하죠. 뭐 6, 15 이렇게 해다가 이제 11을 이렇게 빼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p x 값이 6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확률은 자, z로 고쳐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에서 12를 빼니까 3이니까 1이 되겠고요. 그럼 6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뭐 우리 z값 형태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때 뭐 정기분포로 이제 뭐 고쳐갔을 때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이런 확률들, 마이너스의 확률들 이런 걸 좀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변수 y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표준 편차 자체가 6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6분의 계산해야 될 값 a 값, 그다음에 39, 빼기 27 해서 이제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p y라는 변수 값이 a보다 크거나 같고 39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뭐 z값으로 이제 고쳐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 이쪽 부분들이 이제 12에다가 이쪽 값이 2가 되겠고 여기는 계산이 안 돼서 6분의 a-27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요걸 이제 저 정기분포로 가서 그리게 되게 되면 오른쪽 값이 이제 2가 되겠고 요 확률 이렇게 되겠죠. 왼쪽 이 값은 이제 뭐 아직 뭐 6분의 a-27 이렇게 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확률이 위아래가 이제 좀 같아져야 되는 이런 형태인데 좀 잘 살펴보게 되면 0부터 2까지 이 부분하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 부분들이 같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쪽 나머지 있는 부분들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즉 6분의 a-27 이 부분들이 z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값이 27에서 6을 이렇게 좀 빼는 그런 결과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21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뭐 표준화 과정만 열심히 좀 잘 따라가서 주어진 부분의 이 넓이 구해가는 부분들이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구해가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놔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들어가 있지만 표준화 과정 거쳐서 무엇을 구해가야 되는지 그럴 때 이제 이 넓이가 어떻게 좀 같아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인데 변수 자체가 x도 있고 y도 있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뭐 머릿속에 이제 이론 정리가 완벽하지 않다면 또 좀 어느 정도 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보이는 거니까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 사이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수를 확인하는 시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시행을 300번 반복한다. 똑같은 걸 반복한다고요? 이런 건 뭐죠? 이항분포 이렇게 처리돼요. 시행의 수가 300번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눈의 수가 모두 짝수가 된다. 짝수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두 개를 던졌으니까 짝수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확률은 그럼 4분의 1 이런 형태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시행의 수가 90회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뭐 이항분포 때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정기분포를 따라야 되겠죠. NP, NPQ 이런 형태가 돼가는 거니까 뭐 계산해서 좀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얼마인가요? 300 그러면 75가 되는 건가요? 25가 3번 있는 형태? 알겠습니다. 그럼 75에다가 또 4분의 3을 좀 더 곱해야 되는데 와우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25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모양이 돼 4 이렇게 됐으니까 2분의 5, 3, 15의 제곱 일단 뭐 이런 형태를 좀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평균이 이제 75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문제가 좀 뭐라고 했죠? 90회 이상 90 이상 나올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식으로 보게 되게 되면 px가 뭐 90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뭐 우리는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면 되겠습니다. z 시그마 2분의 15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90-7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5가 돼서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z값이 2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구해져가는 그런 형태니까 정기분포식에서 2 이렇게 좀 처리해주니까 477 이렇게 됐으니까 0.5에서 0.4772를 빼기 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8220 이렇게 되네. 0.0228 뭐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되셨죠? 자, 맨 처음 문제 풀이 자체가 뭐 이항분포에서부터 좀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는 거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이항분포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게 되면 정기분포를 따라간다 해서 식을 좀 정리해주고 그곳에서 이제 90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처리된 문제 패턴이니까 뭐
이항 분포가 좀 살짝 연결된 거 이외에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복잡한 이론이 없는 거니까 깔끔하게 풀 수 있도록 학습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살펴봅니다. 모집단의 확률 별수 x는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 뭐 전체 모집단에 대한 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뭐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a 더하기 b 이렇게 처리해주면 6분의 5.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 좀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론 공부가 좀 살짝 필요한데 표본 평균의 기대값 이 부분들은 이제 모평균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3분의 5 주어져 있는 이 이론을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열심히 또 구하면 되는데 0하고 A하고는 좀 다행히 이제 산수가 좀 줄어듭니다. 2B 6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뭐 기대값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3분의 5다 나오겠습니다. 자, 이게 3분의 2가 소거되는 거니까 2b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이 2분의 1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b 값이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제 a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6분의 3 빼니까 6분의 2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표를 봤을 때 여기가 6분의 2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6분의 3 이렇게 써놔야 그 다음 연산이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2분의 1은 좀 연산이 좀 보태면 안 됩니다. 큰 틀을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제곱의 평균 이런 것들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6분의 해서 계산을 해가면 되겠죠. 0은 좀 필요 없고 제곱하니까 4, 3, 12 처리되겠고 4, 4,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6분의 28 처리해서 이것도 약분해야 되나요? 일단 3분의 14 일단 뭐 써놓죠. 뭐 6분의 28 쓰면 되는 거겠고. 자, 그럼 분산을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분산은 3분의 14 빼기 평균 3분의 5에서 제곱을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약분 되는 게 좋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9분의 3을 곱하니까 42가 되겠고 25를 이렇게 빼는 거니까 9분의 그러면 17 계산됩니까? 해서 열심히 구해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최종 구해야 될 것은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 이런 부분들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런 형태가 돼서 지금 표본 2개짜리 끄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9분의 17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18분의 17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 18분의 17이죠. 자, 큰 모양에서 보게 되면 그럼 무엇을 질문 던지는 거죠?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큰 무리 없이 좀 계산되는데 그곳에다가 이제 모집단하고 표본 평균의 기대값, 뭐 표본 평균의 분산 이런 거의 관계식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가미된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 거군요. 자, 그러니까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론 학습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이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확인해가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의 월간 실적을 점수로 평가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평균, 그 다음에 표준편차 주어져 있는데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상위 20%가 되게 되면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성과급을 받으려면 최소 몇 점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뭐 400이 이제 평균 이렇게 되는데 몇 점을 받아야 될까요? 높은 점수 받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받으면 이제 성과급을 받는다. 근데 요 확률이 20%라는 얘기는 0.2가 되는 거겠고 그렇다면 요 앞쪽은 확률이 0.3 되겠고 그러면 표준 정기분포에 가서 0.3에 해당하는 부분 되면 0.84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과급을 받은 x 값이 지금 k보다 클 이 확률이 이제 0.2가 돼야 된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그죠? 그럼 이제 표준화 과정이니까 뭐 굳이 식 쓰지 말고 표준식 곱하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0 되겠고 k 마이너스 평균 400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0.84다 이렇게 좀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k 값은 400에다가 뭐 50을 곱하기 해야 될 거니까 뭐 8.4에다가 5를 곱하기 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5, 4, 20, 5, 8, 42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정답은 442점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풀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그냥 정규분포 이론을 그대로 좀 나온 건데요. 대신 이제 뭐 이쪽 확률 가르쳐주고 이제 값을 찾아가는 뭐 좀 구해가는 좀 연산 순서 부분들이 좀 살짝 좀 바뀐 거죠. 뭐 큰 이론 틀에서 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두 마리 화장지의 길이는 평균이 m, 표준편차가 2분의 1인 정기분포를 딴다고 합니다. 자, 31보다 이상일 확률, 29 이하일 확률이 같다. 자, 이건 뭔가요? 정기분포를 따라가는데 가운데가 평균이 딱 되는데 31 이상 쭉게 클 확률, 29 이하 29 이렇게 되는데 확률이 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기분포가 대칭 구조가 되는 거니까 뭐 평균이 30이었다 이런 얘기네요. 뭐. 와우, 평균 30인 이야기를 좀 화려하게 쓰려고 좀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별거 아니네요. 그죠? 자, 이 회사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30일 이상일 확률을 표를 이용해서 그럼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x 값이 30일 이상일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면 되는 건가요? 뭐 표준 편차가 2분의 1 돼 있고 30일에서 30을 이렇게 좀 빼는 그런 형태의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그럼 좀 z 값이 그럼 2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서 보았더니 0.477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0.5에서 또 0.4772를 또 빼는 그런 형태. 아까도 이렇게 나왔던 계산 결과인데 0.028 이렇게 답이 되니까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크게 뭐 평균에 대해서 뭐 의미를 좀 살짝 좀 숨기려고 노력한 거 이외에는 특별한 항목이 좀 보이지 않은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주머니에 2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선택할 때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확률로서 x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3개의 공을 꺼낸다. 가장 작은 거다. 2, 3, 4, 5, 6 알겠습니다. 가장 작은 수니까요. 먼저 뭐 2부터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뭐 3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4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3개 꺼내는 거니까 4, 5, 6 꺼낼 때 4 가장 작은 수가 4가 되는 거니까 더 작은 숫자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좀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5개의 공 중에서 몇 개의 공을 꺼내라, 3개의 공을 꺼내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2를 꺼내게 된다는 이야기는 2 꺼내고 나서 나머지 4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내면 되겠고 3이 가장 작은 수라는 얘기는 3개의 공 중에서 또 2개를 좀 더 꺼내면 되겠고 4가 제일 작은 공일 때는 뭐 4, 5, 6 꺼내는 거니까 뭐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들을 좀 표를 또 이제 산수까지 또 다 해서 이쁘게 써놔야 되는 거잖아요. 5 커뮤니티에서 3은 10이 되는 거니까 10 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6, 3, 1 해서 이제 계산돼서 표가 좀 완성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뭐 표 만들었으니까 뭐 평균을 좀 뭐 가볍게 그으면 되겠습니다. 10분의 2, 6, 12 처리해주면 돼요. 3, 3은 9에다가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10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21에다가 그러면 10분의 그러면 2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5, 20 2분의 5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기대값은 또 변수변을 또 살짝 했네요.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배의 기대값에다가 더하기 5 처리되면 야, 이곳에 이제 2분의 5를 대입해서 이 약분해 가지고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전체 계산 결과는 10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이제 표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표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평균을 구해가는 과정, 평균 분산 구해가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수를 A라고 했을 때 주어진 값이 정수가 되는 사건을 A라고 한다. 와우,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로그 2에 빼기니까 뭐 나누기 들어가면 되겠고요. 뭐 2a-1에 a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뭐 정수가 되어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뭐 a 값이 1이 되게 되면 주어진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뭐 로그 2에다가 1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됩니다. 그럼 a 값이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로그 2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3분의 그럼 얼마입니까? 4에다 5 되니까 뭐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3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3이면은 5분의 3이면은 그러니까 10이 되는 거니까 됩니다. 됐고요. A 값이 4면은 로그 2의 7분의 10 아유, 더 안 쓰겠습니다. 5가 되게 되면 로그 2의 9분의 26 안 쓰겠습니다. A가 6이 되게 되면 로그 2의 11분의 30, 두 개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 뭐 이렇게 뭐 어렵게 됐습니까?
그죠? 자, 36번 던지는 시행에서 똑같은 일을 뭐 반복을 막 했습니다.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배수 X로 하겠다. 이항분포란 얘기죠. 똑같은 일을 여러 번 시행했다. 이항분포. 시행 횟수가 36이 되겠고, 사건이 나오는 건 뭐 6가지 중에 2가지니까 확률이 뭐 3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간단하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뭐 기대값은 뭐 NP 이렇게 되느냐? 이거 뭐 좀 확인하는 거예요. 가볍게 뭐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봤죠? 2배의, 2x 플러스 1. 그러면 2배의 기대값.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니까 뭐 24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뭐 간단하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뭐 A 사건이 나오는 이 부분들을 좀 살짝 조사해야 되는 과정이 좀 시간을 좀 살짝 써먹지만 그 부분들이 뭐 이렇게 또 복잡한 이론도 아니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다면 이 찾은 부분들은 뭐 가볍게 좀 계산해주면 되겠고, 여기 한 개의 주사위를 이렇게 좀 여러 번 반복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항분포다.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좀 알아가는 과정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고3 문제에 뭐 이항분포 가볍게 그냥 공식 형태처럼 가르쳐주고 내면 좀 너무 좀 심하다 싶은 거니까 확률 구해가는 과정만 조금 계산하는데 좀 시간 쓰게 만든 문제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확률이 좀 주어져 있을 테요. 자, 이 부분들이 뭐 자꾸 나오네요. x-1 값이 1이다. 이런 부분들은 x 값이 0일 때 또는 x 값이 2일 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0일 때의 확률, 그 다음에는 2일 때의 확률 이렇게 좀 나온 건가요? 이런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a 빼기 b 더하기 3분의 2 이 계산 결과가 12분의 7이다. 이런 정보. 이거는 이제 12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를 곱하기 해주니까 a-b 이렇게 처리해주면 12분의 가서 좀 빼기를 해야 되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예요. 12분의 4, 8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오호, 그렇습니까? 그렇고요. 뭐 확률의 총합도 이런 부분도 알아봐야 되죠. 와, 확률의 총합이 무지무지 재밌습니다. a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4니까 8 처리되어 있고 빼기 b 더하기 b. 와, 사라져서 뭐 없어지는데요. 그죠? 그럼 이제 A 값은 그럼 얼마가 되죠? 12분의 9, 1 빼기 그럼 12분의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A 값은 뭐 계산됐고요. 뭐 약분 안 한 이유는 뭐 그 다음 산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B라는 값은 그럼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이곳에다가 또 1을 더하게 되니까 12분의 4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이 얻어져 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또 와, 분산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좀 심한데요. 이제 그럼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자, B 값이 이제 12분의 4 처리가 되겠고요. 여기는 그럼 12분의 얼마가 되는가요? 12분의 4, 8에서 12분의 4를 빼니까, 여기도 12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제부터 열심히 또 이제 평균을 좀 한번 구해볼까요? 계산 결과 보니까 12분의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좋습니다. 1에다가 2, 4, 8에다가 그러면 3, 4,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2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역시 또 제곱의 평균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12분의 뭐 1 부분들은 여전히 1이고요. 그 다음은 제곱하니까 4에다가 4, 4, 16 되겠고 제곱하면은 9에다가 4, 9,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계산이 좀 살살살 복잡해져 갑니다. 12분의 그럼 또 얼마입니까? 이게 40에 52, 53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분산을 좀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죠? 12분의 53에서 자, 이것도 좀 제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12분의 그러면 21에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와, 난리 났습니다. 뭐 계산하지 말고 이제 그다음 거 보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현명한 좀 산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변수 변환해주면 12분의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값은 이제 곧바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좀 처리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12제곱을 곱하기 하니까 53 곱하기 12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이제 2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산수를 조금 줄여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도 복잡합니다. 53 곱하기 12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106에다가 53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 계산 결과가 636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이게 441인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5에다가 그러면 얼마가 되죠? 195가 되는 건가요? 195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195 그렇죠. 한참 산수했는데 좀 빨리빨리 잘 보여야 됩니다. 되셨죠? 뭐 큰 흐름틀 표에 이제 미지수가 좀 주어져 있지만 미지수 좀 해결하고요. 그 부분들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역시 표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과정
그리고 표에서 확률의 총합이 1이다. 그 다음에 뭐 주어진 이 부분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 부분들이 뭐 0일 때하고 1대 확률이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자, 연산, 즉 계산 연습을 뭐 충분히 얼마나 좀 하느냐, 빠르고 정확하게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16번 살펴봅니다. 이산 확률 변수 x가 갖는 변수값이 1, 2, 3, 4, 5 이렇게 좀 5개의 변수가 있고요. 질량 함수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0보다 작거나 인수분해 해달라는 얘기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돼서 0보다 작거나 같다. x값의 범위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좀 풀어야 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확률 좀 구해달라는 이야기는요, 변수를 보게 되면 x값이 2일 때 하고, 원래 더하기인데 x값이 3일 때 하고 x값이 4일 때의 확률들은 좀 각각 계산해서 더하게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 뜻 파악만 되게 되면 매우 쉬운 문제 같습니다. 확률식 자체가, 질량 함수 자체가 2분의 x 플러스 1 처리되는데 x라는 변수에다가 2를 떡 대입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3이 되겠고 그 다음은 4가 되겠고 그 다음은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12가 되는 건가요?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 3, 12, 4, 5, 20 이렇게 처리돼서 전체적인 확률은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질량 함수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뭐 긴장하고 이러지만 않으면, 그리고 이제 주어진 식분의 범위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뭐 인수분해서 범위 구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된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죠? 자,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이 조금 갈리긴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복잡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을 노력을 기울여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사건을 A라고 하죠. A-2, B-4 곱하기해서 0보다 작다, 이런 얘기인가요? 와,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와, 그럼 A 값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땐 B 값은 4보다 작아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주사위를 던진 거죠. 그러면은 A라는 값이 3, 4, 5, 6 나올 때 B 값은 1, 2, 3 이렇게 나와라, 이런 뜻인가요? 그 다음은요, A 값이 2보다 작을 때 B 값은 4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된 거니까 A 값이 1이 나오면 B 값은 5하고 6 이렇게 나와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부터 그러면 이것에서 좀 확률이 되는 거죠. 주사위를 지금 이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그러니까 뭐 36분의 되겠고, 여기는 4가지, 3가지, 3, 4, 12, 12가지에다가 여기는 또 뭐 2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확률 자체가 그럼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죠? 14 이렇게 됐습니까? 자, 약분을 해서요 18분의 7에서 이제 쓰긴 했는데 어찌 좀 숫자가 좀 거칠지근합니다. 자, 이런 거를 지금 36회 시행을 했다, 독립시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좀 많이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제 이항부포를 따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죠. 됐습니까? 36 확률 자체는 18분의 7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자, 이곳에서 이제 뭐 분산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분산, 근데 뭐 3x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9 바리안스 x 처리가 되겠고, 분산 구해가는 식은 이렇습니다. npq 이렇게 처리되가는 거니까 9 곱하기 36 곱하기 18분의 7 이렇게 처리됐으면 그 다음에 18분의 좀 11이 되는 건가요? 오, 숫자 좀 특이합니다. 자, 약분하면 2가 되는 거니까 교묘하군요. 감사합니다. 산수가 좀 이제 이쁘게 처리가 돼서 되셨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77. 오, 좀 특이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안 나올 듯한 그런 숫자가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뭐 이 주어진 식 부분, 맨 처음에 이 나온 값 부분을 좀 얼마나 좀 잘 처리해 갔느냐, 이런 얘기죠. 뭐 이런 경우에서 좀 열심히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가지수들은 뭐 이렇게 뭐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확률 구해가는 과정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되죠? 조금 까다로워지는 요소 부분들이 이렇게 뭐 부등식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까다롭게 좀 느끼는 건데, 뭐 이렇게 일일이 좀 조사하면 뭐 별 볼 일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시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확률별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분포 Y도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각각 좀 다른데요. 표준 편차 부분들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프 모양은 똑같겠다. 이런 얘기가 좀 이 문제의 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두 확률 별수 XY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중요한 정보가 주어진 것 같은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규 분포를 좀 하나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fx를 뭐 대략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평균이 18 되는 건 이제 가운데가 18 숫자를 쓰면 되는데 24는 좀 더 커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24 이렇게 좀 써야 되는데 A일 때랑 24일 때랑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A 거 이쪽 이제 A 쪽 이렇게 좀 써줘야 되겠습니다. 됐죠? fx 그럴듯하게 썼습니다. 자, 그래프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이걸 좀 평행이동해서 그려야 되는 건데 평균은 18 서로 똑같지 않은 거니까 평행이동해서 그려야 되는데 24일 때 함수값이 똑같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함수값이 똑같으려면 그래프를 어느 쪽에 그려야 되겠습니까?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평균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차이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요.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 차이가 이제 6이 됩니다. 그럼 여기 차이가 또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이 또 30이라는 내용도 이 문제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를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 다음에서 이제 주어진 정보들이 있는데 A서부터 24까지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요 확률들이 이렇게 좀 주어진 건데 요즘 이제 확률이 좀 똑같은 거니까 이제 2배가 된 거죠. 이 2배에 대한 확률 좀 주어진 거니까 즉 P A, X, 24 이렇게 된 이 확률들은요 2배의 P, X 값이 0부터 0부터가 아니죠 18부터 24까지 확률 이렇게 주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0.78 이렇게 나온 거니까 자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게 되면 0. 이쪽 확률이 0. 그럼 얼마가 되나요? 3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나머지 확률이 0.11이다 이렇게 되는데 와우 재미난 이론이죠. 그럼 이제 요 부분들 0.39 나온 거를 좀 이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요 뒤쪽에 요 넓이 요거 자체가 지금 얼마나 0.11이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숫자 부분이 0.11 요걸 이제 이용해서 이제 B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미 좀 다 이제 뭐 벌써 이제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똑같은 거고, 그럼 이제 간격이 지금 이렇게 또 6만큼 떨어졌으니까 또 6만큼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여기가 이제 36 되겠고, 그럼 이제 이 뒤쪽 확률이 0.11, 여기 확률이 0.39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에서 m이라는 것은 m 더하기 b를 구해달라 이렇게 처했는데 m은 뭐 30이고요. b 값은 또 36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정답은 66 이렇게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호호,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문제 큰 틀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균은 뭐 좀 다른데, 이 표준 편차가 같다는 이 사실들, 즉,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FA, F24, 함수값이 서로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 F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넓이 구했을 때, 이제 넓이가 이제, 절반에 이제 2배다, 이런 부분할 때 좀 사용되는 거니까, 이 A도 나름 의미가 있겠습니다. 뭐 A 또 이제 뭐 값을 굳이 구해달라면 이제 6 차이 나는 거니까 뭐 12 이렇게 구해가는 건데 12 자체는 뭐 문제에 쓰지는 않고 그냥 대칭 구조 모양대로 같다 이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 G24 이런 부분들인데 와우. 함수값이 같아져야 똑같은 높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평균이 좀 다른 거니까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서 이 부분의 위치가 좀 서로 똑같아지는 즉 정확하게는 이제 A 부분이랑 여기 부분에 이제 높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뭐 24랑 또 똑같아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확률에 대한 이야기 0.11 이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이제 뒤쪽 0.11하고 연결시켜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정규분포에서 똑같은 그림 뭐 2개 열심히 그려놓고 그때 나온 좌표 이런 거 이용해서 좀 뜻을 좀 파악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조금은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서 실수 없이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 10,000명인가요?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 조사한 결과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업무 만족도가 64점 이상일 확률이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되죠? 평균은 몰라서 평균은 M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확률이 이제 0.5보다 큰 거죠. 64점이라고 돼 있죠. 64점 이상일 확률인데 여기가 이제 0.5가 되는 거니까요. 8413을 0.3413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표에 가서 이제 빨리 봐야 되겠죠. 아하, 이걸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이제 z-값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위치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 회사에서 10,000명 중 K점 이상인 확률이 228이다. 와, 근데요, 이렇게 가서 쭉 해서 또 평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여기가 좀 몇 점이죠? K점 이상인 요 확률, 명수 자체가 뭐 10,000명 중에 228명 이렇게 된 거니까 무지 적은 겁니다. 그럼 0.0228 뭐 이렇게 되는 이런 확률이다, 이런 거죠. 이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K 값을 구해가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표준편차 주어져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확률 자체가 64보다 클 이 확률을 구해간다, 이런 뜻은 P, Z값을 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10분의 64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면 Z값이 클 확률을 지금 구해져 가야 되겠고, 이 확률이 지금 0.8413 이런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건데, 뭐 결론은 우리가 10분의 64 마이너스 M 이 값이 Z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돼서 그럼 이제 뭐 M 값이 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M-64는 이꼴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 값이 뭐 74였다, 이런 결론이 처음에 나온 거고요. 74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확률이 이제 0.028이다 이런 부분들은 0.5에서 0.228을 빼는 거니까 0.477이 되는 거죠. 이쪽 확률이 0.477이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Z값 이 부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X값이 K보다 클 확률들은 좀 구해가야 되는데, 역시 또 표준화를 좀 거쳐가는 거죠. 10분의 K-M에서 Z값이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0.028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10분의 K-M 처리된 이 값이 이제 지금 계산기가 얼마였죠? 2였죠. 2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K값은 M 더하기 2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N값 방금 전에 계산해놨죠. 74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K값은 점수 이렇게 높습니까? 와, 94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10,000명 중에 228명 이렇게 들어가려면 점수가 이렇게 높아야 되는 거군요. 됐죠? 자, 이제 뭐 정규분포 이론들을 좀 어느 정도는 살짝 좀 꿰고 있어서 뭐 주어진 값들을 뭐 효율적으로 좀 잘 처리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64보다 클 확률 이렇게 주어지는데 0.5보다 큰 걸 보고 이렇게 좀 빨리 판단하고, 이제 표준화 값에서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위치다 해서 이제 평균을 구해가는 절차 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K보다 클 확률 되는데 표준화 시켜가는 과정인데, 그 확률이 이제 뭐 10,000명 중에 228명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확률 구해서 그 Z 값이 또 이제 2인 위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가면 또 이게 좀 무난히 풀이하는 건데, 이제 한 문제에 두 문제를 좀 결합시킨 형태의 그런 문제 유형으로 좀 나와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조금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1이 적혀있는 공이 1개, 2가 적혀있는 공이 3개, 3이 적혀있는 공이 2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내서 수를 확인하고 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6번 반복하고 했고 6개의 수의 합을 확률별수 Y라고 하겠다. 복잡하게 되는데요. 자, 뭐 모집단 자체가 X가 변수가 공이 1개, 2개, 3개, 적혀있는 공개수가 아니고요. 적혀있는 숫자가 그렇다는 거죠. 6개의 공이 들어있고 1개 들어있고 3개 들어있고 2개 들어있고 뭐 합은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모집단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모집단의 이제 평균을 구하게 되면 6분의 1,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분의 13에서 이제 평균 구해야겠고요. 뭐 제곱의 평균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면 또 6분의 1, 4, 3, 12, 2, 9, 18 이렇게 처리되니까 6분의 31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게 되면 6분의 31에서 6분의 13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우. 야, 이거 좀 복잡한데. 그러면 31 곱하기 또 6을 또 이렇게 6을 또 해주면 3, 6, 18에 186에서 169를 또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36분의 계산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자, 이게 뭐 1에다가 7 되는 거니까 17 이렇게 뭐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열심히 좀 구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여기 뭐 모집단에서 이제 열심히 끄집어내서 이제 6번 반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그러면
모집단에서 그런 거니까 표본 평균 이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평균이랑 갖다 주는 거니까 6분의 13 이렇게 구해야 되겠고요. 표본 분산들을 좀 열심히 또 구해야 되겠죠. 분산들을 열심히 구하게 되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되는 거니까 이 계산 결과가 좀 복잡해. 6번 실행한 거죠. 그럼 이제 6분의 처리가 되겠고 36분의 17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 기본 준비는 좀 다 해놨고요. 근데 이제 6개의 숫자의 합이다라고 했으니까 변수 y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y라는 값은 6배의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이 y 값을 구해달라. 그 다음에는 6배의 y 값이다. 뭐 분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은 뭐 이 부분들은 뭐 열심히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 이제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6배의 기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일단 36분의 바리안스 또다시 6x 이렇게 처리된 거죠. 와, 그럼 36 제곱의 바리안스 바리안스 x 바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곳에다가 6을 곱하기 주니까 13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역시 좀 제가 좀 산수를 안 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6분의 1, 36분의 17 이렇게 되는데 36 제곱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 소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얘 약분 이렇게 처리되면은 17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6, 7이 42에다가 102가 되겠고 13을 좀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는 그런 모양. 그러면은 정답은 이제 115가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 이게 표현들이 이거 좀 만만치 않네요. 좀 풀이를 해서 보이는 드렸는데 자, 일단은 지금 주어진 상황 자체가 이제 모집단 이야기니까 좀 정리해 줬고요. 모집단에서 뭐 평균 분산 제곱의 평균 거쳐서 분산 구해가는 과정, 뭐 준비 과정을 좀 해준 건 큰 무리가 없이 이해가 좀 되셨을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이제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을 6번 시행한다라는 얘기는 6번 딱 6개의 공을 제가 끄집어내니까 크기가 6인 표본이다. 크기가 6인 이러한 표본을 좀 만들었다.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렇게 표본들의 이제 평균 분산 구해가는 절차를 이제 꼭 좀 해줘야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그냥 가볍게 이런 형태로 끝나면 좋은데 6개의 합이라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y라는 것이 이제 변수 변환에 대 있어서 와우, 요 부분을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되는 이 과정이 좀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거군요. 야, 더군다나 여기다 또 6을 또 집어넣어서 우리를 이건 큰 틀에서는 연산을 도와준 건데 바꾸고 또 바꾸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좀 보입니다. 사실은 연산을 좀 도와준 거니까 이론 정리. 지금 약간 이제 2번 된 거죠. 여기 합이다라고 해가지고 6x, 6 바리안스 x 이런 형태가 이제 변수 y 돼가는 거니까 이게 좀 변형이 좀 이루어진 2번 된 그런 느낌이 좀 살짝 가미돼 있으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설명한 부분요 다시 한번 좀 듣고 이렇게 처리된 거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기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y 확률 밀도 함수 fx, gx라고 했을 때 fx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x는 3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런 건 뭐 평균 가르쳐 준 거죠. fx 떡에서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 값이 30이다. fx는 이렇게 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거 요거 중요한 건데 여기 특히 f에다가 x-4 이렇게 된 부분 이게 뭐죠? 이게 이제 뭐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 자, 4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지나는 함수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4만큼 좀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 부분들 그럼 여기가 뭐 34 이런 형태로 해서 gx다 이렇게 좀 그려가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x라는 변수에 24부터 36이다 이런 부분들 좀 표시해서 좀 알아볼까요? 24 좀 작은 거고 그럼 평균에서부터 6만큼 떨어졌습니다. 36이다니까 대칭 구조 모양이 되죠. 30 이렇게. 이 확률이 0.6826이다. 절반 하게 되면 0.341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표준화 값으로 보게 되면 3413이니까 1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또
자, K보다 클 확률이다. 그러면 이제 뭐 K 값은 뭐 이런 데 이렇게 좀 있어야 되겠고요. 0.0668이다. 668은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0.5에서 668을 빼는 거니까 332. 여기가 확률 자체가 0.066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68 되는 거니까 자, 이쪽 확률은 0.4332하고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걸 이제 연산을 위해서 이제 좀 잘 구해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좀 잘 보게 되면 24, x 36 이런 확률 부분들은요. 자, 이게 이제 0.6826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숫자를 좀 바꿔가는 게 좋겠죠. x 값이 이제 30보다 크거나 같고 36보다 작을 이 확률에서 0.34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서 우리가 이제 벼치면 이제 이 부분이 0이 될 거니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가 문제 주어져 있나요? 안 주어져 있죠.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36-30에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분이 3413 이렇게 처리되는데 3413에 아까 해당하는 z 값이 문제에서 이제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그마 분의 36-32 z 값 이 부분들이 이제 1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시그마 값이 이제 6이라는 사실을 알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 뭐 그대로 이제 평행 이동한 거니까요. 변수 y라는 변수 갖는 이쪽 정기분포도 표준 편차가 이제 그대로 이제 6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y라는 변수가 k보다 클 확률이 0.0668 이렇게 져 있는데 이 부분도요 우리가 좀 z 값이 시그마 분의 k-34 이렇게 처리되겠죠. 34 해서 계산을 좀 해준 이 값이 이제 0.0668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럼 이제 시그마가 이제 6이니까 6분의 k-34 이렇게 처리해서 이 z 값을 문제를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1.5였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러면 k 값이 34에다가 6 곱하기 1.5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9가 되는 건가요? 9 이렇게 좀 값을 좀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34에다가 9를 더하기 한 결과니까 정답은 얼마? 43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주어진 정보. 맨 처음 이 함수 해석부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평행이동, 4만큼 평행이동에서 평균 좀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와, 뭐 30 최대값이다. 평균 30. 이건 좀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어진 식, 이게 이제 30이 알려져 있으니까 24, 36 이 부분들이 대칭 구조라는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이렇게 절반 형태로 좀 처리하겠고, 그래서 정기분포, 표준 정기분포를 보니까 이제 그 z값이 1이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표준 편차 알아주고,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우리가, 이 오른쪽에 간 gx에 대해서 그대로 좀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률, K보다 클 확률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또 표준화 값을 요게 해당하는 값을 좀 찾았을 때 그 부분들 1.5라는 부분을 좀 밝혀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산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fx, gx 정규분포 두 개가 나와 있는 거라서 뭐 둘 사이에 좀 관계도 있긴 있지만 뭐 조금 전체적으로 시간도 좀 써야 되고 이론 정리도 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평상시에 학습 철저하게 좀 많이 해둬야 되겠습니다. 22번 살펴봅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주어져 있고요.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표를 이용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변수 자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많습니까? 확률들은 변수가 주어졌을 때 16분의 1, 16분의 1이 되겠고 0, 1일 때는 A, A, B, B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알아야 될 기본적인 항목들 좀 알아봐야 되죠.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더하기 B 자, 더하기 절반이죠. 뭐 다 두 번씩 다 있으니까 더하기 16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A 더하기 B 이 부분들은 와 이거 이제 16분의 1로 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8이니까 7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 값을 일단 좀 정리해서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이 주어져 있으니까 평균은 16분의 처리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한번 써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여기는 A 한번 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2B, 3B, 5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이 부분들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3이다. 좀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5B 이런 거에 뭐 관계식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16분의로 처리해서 여기를 그러면 16분의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16분의 4, 3, 12 처리해주면 되니까 16분의 12에다가 더해주면 15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이제 연립방정식 열심히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4b는 16분의, 그럼 빼기를 해주면 되니까 3에다가 8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b 값은, 이건 좀 뭐 어떻게 이쁘게 좀 처리할까요? b 값은 그냥 계속 16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거만 이렇게 해서 16분의 2 정도로 좀 처리를 해두겠습니다. 되셨죠? 16분의 2 그러면 이제 a 값은 16분의 2 가서 빼니까 16분의 5에서 a 값도 구해가겠습니다. 자, a, b를 좀 열심히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또 이제 평균을 구해다. 그럼 거의 다 구한 거군요. 한참 더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자, ax 플러스 b 8분의 b 변수 변화를 좀 해달라. 이렇게 되면요, 이걸 뭐 변수 변화 a expectation x 더하기 8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이 16분의 5였고 평균이 4분의 3이었죠. 4분의 3 이렇게 계산, 그럼 더하기 8분의 1에다가 b 값이 16분의 2 이렇게 좀 처리가 된 거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하게 되면 4가 되겠고, 그럼 64에다가 15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니까 64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약분되니까 4분의 1 해서 최종 마지막 답은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제 뭐 산수를 좀 약간 센스 있게 16분의 뭐 계속 공통적인 요소를 보여서 그거 좀 처리해 준 부분들이 연산하는데 좀 특이한 점이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변수 자체가 좀 많은 거고 많으면 많은 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량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 질량 함수의 확률 표시해 줬고요. 그러면 가장 기본 확률의 종합 1이다 라는 부분들 2배 되는 거라서 좀 썼고요. 그 다음에는 평균 주어져 있어서 평균에 대한 식들 이렇게 써줬으니까 그럼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연산 열심히 한 거죠. 그럼 이제 AB 값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변환식 돼서 또 열심히 계산하고 자, 막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게 뭐 세 덩어리로 좀 나눠져 있어서 지금 질량 함수가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를 조금 당혹스럽게 만들어 주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표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처리를 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뭐 이렇게 새로운 이론이 가미되어 있는 게 아닌 거니까 자신감을 또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3번 영생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것을 x바,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것을 y바. 또 두 개 만드네요. 두 확률 변수, 확률 밀도함수 fx, gx 주어져 있을 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구해야 될 x바라는 것은 그럼 뭔가요?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뭐 똑같죠. 뭐 모평균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m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크기가 25인 표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5분의 9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y파 이 부분들은 정기분포를 따르니까 m은 똑같겠고요. 16을 이렇게 끄집어냈으니까 4분의 9의 제곱 이런 형태. 표준 편차가 좀 다른 그런 형태의 두 개의 정기분포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fx, gx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주어져 있는데 평균은 52보다 작은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뭐 좀 그려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f부터 좀 그릴까요? f 이렇게 좀 그려서 자, m에 대해서 대칭을 이렇게 좀 그려가는데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이제 평균이 같은 거라서 m에 대해서 대칭을 그려가면 되는데 5분의 9, 4분의 9 4분의 9가 더 어떻게인가요? 더 큰 숫자인가요? 더 크다 이렇게 그랬다는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은 평균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금 대칭 구조 모양이니까 조금 느슨하게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요게 이제 fx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gx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평균 주변에 자료가 적은 이런 형태다라는 뜻으로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8을 대입했을 때는요, g라는 함수 값이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52를 대입했으면 평균이 52보다 작다 했으니까 52는 평균보다 큰 값인데 이때는 f 값이 더 커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 이쪽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52가 돼야 되겠고 48은 이쪽 좀 멀리 이렇게 48 뭐 이런 형태가 좀 그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f 값이 더 크고 이쪽은 g 값이 더 크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대칭 정 가운데 숫자는 50. 그러니까 m이라는 부분들은 50보다는 좀 커야 되겠다. 이런 뜻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평균이 또 5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 뭐다? 자연수다. 이런 얘기니까 뭐 결론은 났습니다. 결론은 평균은 이퀄 얼마다? 51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와,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그럼 열심히 이론 정리한 게 결국 평균 50이다, 이거, 50이다, 이런 거 구하는 거군요. 자, 그 다음은요, A서부터, 평균에서부터 3.6만큼 더 큰 이 확률 구했더니 1359다라고 되어 있는데, 와, 이건 또 뭔가요? 변수 X니까 일단은 X 좀 표시해주고요. 오케이. 평균 이제 50을 좀 처리해줬고요. 그 다음에 확률이 좀 크지 않습니다. M 더하기 3.6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확률이 좀 크지 않다는 얘기는 여기 어딘가에 좀 애쯤 있겠죠. 뭐 이렇게 좀 확률 좀 처리해서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요 확률이 0.1359다. 0.1359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좀 계산합시다. A보다 크거나 같고, M 더하기 0.36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뭐 표준화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Z값에서 이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지금 우리가 표준 편차가 이제 5분의 9. 와, 이제 숫자가 왜 이런가요? 5분의 9분의 A-5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5분의 9 처리해 주겠고, 그럼 0.3.6이죠. 3.6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형태.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10분의 36이죠. 3.6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5분의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뭐, 약분해주면 여기가 2가 되겠고, 약분해주면 여기가 또 4가 되는 거니까, 요 Z값이 2가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표에서 이제 477이 이렇게 처리되니까 477에서 이제 얼마를 빼면 이제 135가 나오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477에서 0.4772에서 0. 그럼 거꾸로 이제 빼면 되겠죠, 뭐. 0.1359를 빼는 거니까 여기는 그러면 3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6에서 빼니까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3413, 0.3413이 되는 거군요. 0.3413. 그럼 이제 1이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어진 부분 그러면 이제 A-51. 자, 이게 뭐 5분의 9를 좀 곱하면 되겠죠. 5분의 9를 좀 곱하게 해준 게 이 부분들이 1이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A 값은 51 더하기 5분의 9. 그럼 1.8이 되는가요? 58, 40? 된 거죠? 이렇게 처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값이 뭘 구하는 거죠? 와, 지금 문제를 좀 읽다 말았었나 봅니다. A 값을 구해가야 되는 이런 형태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풀어야 될 부분들이 52.8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요. 되셨죠? 나름 좀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평균이 좀 똑같은 거니까 뭐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로 그려가게 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표준 편차 이 부분을 보고 F 값이 평균 주변에 자료가 많이 모여 있고 G라는 것은 평균에서 좀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그래프 모양을 좀 상상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을 이제 52, 48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큰 부분들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의 정 가운데 해는 50보다는 평균이 좀 더 큰 쪽에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겠고, 문제에서 앞쪽에 이 자연수라는 부분들도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죠. 52보다 작은 자연수, 그럼 이제 둘을 또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평균이 51이다 그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 이 부분들이 알려지면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뭐 연산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23번 영생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조금 까탈스러운 것이, 역시 뒤쪽 가니까 좀 까탈스러운 게 나오는데, 까탈스러운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하는데 좀 보탬이 되길 좀 바라면서요, 23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뒤쪽에 좀 어려운 문제들 좀 확실하게 학습 잘 하길 바라면서 영생고 해설 강의 마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